자, 불츠가 제시한 여기도 직업 집단 상담인데 여기도 직업 집단 상담입니다. 직업 집단 상담의 과정이죠. 과정 3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외웠냐면 탐전행 이렇게 외웠어요. 탐색, 그 다음에 전환, 그 다음에 행동. 자, 탐전행 이렇게 정리가 됐죠. 자, 이게 이제 1단계가 되고 여기가 2단계가 되고 여기가 3단계가 됩니다. 자, 탐색 단계에서는 거기에서 자기개방이라는 게 있어요. 집단 상담입니다. 자기개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자기개방은 거기 있는 대로 구성원들끼리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의 이제 흥미, 적성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측정하는 겁니다. 흥미, 적성의 측정. 흥미, 적성의 측정. 자, 그 다음에 이 측정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측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측정 결과 피드백이라고 쓰면 되겠죠. 측정 결과를 피드백한다. 자, 측정 결과 피드백을 잠깐 봐주세요. 구성원들은 측정 결과에 대해서 서로 환류하는 겁니다. 자, 불일치 해결이 있습니다. 자, 불일치 해결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자아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자기상이라고 나오죠. 셀프 이미지라고 하는 자기상하고 피드백과 어떤 불일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을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자기상과 피드백의 불일치, 피드백의 불일치 이것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전환이 있습니다.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여기에서 측정의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직업적인 부분과 연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신과 어떤 직업색의 연결이라고 나왔죠. 네, 여기 노란색으로 빨간색 써보겠습니다. 자신과 직업색의 이것을 연결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 문장을 보시면 집단 구성원 자신의 지식을 직업세계와 연결해보고 그 다음에 가치관의 변화가 있습니다. 가치관의 변화. 가치관은 이제 신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요. 집단 구성원 자신의 가치관의 변화를 도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치와 피드백의 불일치의 해결.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써드렸죠. 가치와 그 다음에 피드백 불일치를 해결한다. 자, 거기 내용을 보시면 가치 명료화를 위해라고 했어요. 자, 가치관의 어떤 변화가 도모되었잖아요. 그러면 가치 명료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가치 명료화를 위함이다. 가치 명료화를 위해서 가치와 피드백 간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또다시 해결하는 겁니다. 자, 행동 단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단계는 파란색으로 써보겠습니다. 자, 행동 단계는 첫 번째 목표 설정입니다. 자, 목표 설정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목표 설정과 그 다음에 행동 계획입니다. 개발까지는 쓸 필요 없고요. 행동 계획입니다. 자, 거기 보면 행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의 탐색입니다. 자,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의 탐색. 자, 내용을 보시면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자원을 탐색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의 수집과 공유입니다. 정보 수집과 공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써보죠. 의사결정입니다. 자, 정보 수집과 공유는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서로 집단 성원들끼리 공유하는 거고요.
즉각적 의사결정, 장기적 의사결정, 실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여기에 4가지, 그 다음에 이게 3가지, 여기에 4가지를 써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잘 알아놓으셔야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저스가 제시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있죠. 앞에서 제가 써드렸는데 생각나십니까? 네, 이것도 실기로 나온 거예요. 충분히 기능한 사람은 경험에 개방적이다 했어요. 충분히 기능한 사람은 실존적인 삶, 매 순간 충실한 삶을 영위한다 했어요. 충분히 기능한 사람은 자신의 유기체를 신뢰한다, 자기 신뢰한다 했어요. 충분히 기능한 사람은 창조적이다 했어요. 4가지를 쓰라고 해서 제가 4가지에 밑줄 쳤고요. 충분히 기능한 사람은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제약이 없이 선택의 자유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14번째 코틀의 원형 검사에서 원의 의미, 원의 크기, 원의 배치가 있습니다. 자, 이 코틀의 원형 검사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나오죠. 진로 시간 전망에 대한 검사거든요. 진로 시간 전망 검사. 진로 시간 전망 검사의 원형 검사 코틀입니다. 이 코틀의 원형 검사에서 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원의 의미는 시간입니다. 시간 차원이거든요. 시간 차원인데 그 3가지가 바로 과거, 그 다음에 현재, 그 다음에 미래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원의 의미가 됐고 그 다음에 원의 크기라고 했죠. 자, 원의 크기는 시간 차원에 대한 상대적인 친밀감이라고 해요. 원의 크기는 시간 차원에 대한 상대적 친밀감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다 실기 때 나온 거거든요. 지금 제가 작성한 대로 작성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원의 거기 보면 배치가 돼 있어요. 자, 원의 배치가 있는데 이 원의 배치는 거기 있는 대로 시간 차원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그래서 시간 차원 간의 연관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것을 보는 거에 원의 배치입니다. 자, 원의 배치에서 예를 들어서 뚝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고립을 나타내고요. 고립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원이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대로 연결이란 단어를 써요. 선형적 흐름이라고 해요. 선형적 흐름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원이 이렇게 중첩될 수가 있겠죠. 네, 이걸 이제 연합이라고 하고요. 연합이라 하고, 자, 원이 이렇게 완전히 중첩될 수 있어요. 똑같이. 이것을 뭐라고 해요? 네, 이건 통합이라고 해요. 시간 차원의 통합이다.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해서 3가지를 정확하게 쓰시면 돼요.